외국 셰프가 조롱하던 그 음식, 단 한 입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치를 혐오하던 프랑스 미슐랭 셰프가 결국 한국에 남은 이유는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사람과 기억, 그리고 사랑에 무너졌죠. 당신의 마음에도 따스한 울림이 스며들길 바랍니다. 오늘의 감동 이야기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삶을 더욱 빛나게 할 특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연 제보 BKIM58GMAIL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발효된 건 음식만이 아니었다. 내 마음도 변했습니다. 김치를 혐오하던 프랑스 셰프가 있었어요. 유럽 방송에서 김치는 불쾌한 냄새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남자였죠. 그런데 지금 그 남자가 서울에서 김치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미카엘 바르텔입니다. 프랑스 2성급 미슐랭 레스토랑 출신 셰프였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 비화를 신청한 상태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김치 한 입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충청도 시골 할머니께서 손수 담그신 김치를 먹는 순간 저는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음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미카엘 바르텔, 36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2성급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였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유럽 전체가 저를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일은 그 방송에서 시작됐어요. 프랑스 국영방송에서 아시아 음식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였죠. 진행자가 김치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저는 거침없이 말했어요. 김치는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이라고 하지만 결국 썩은 채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냄새나는 음식을 어떻게 고급 요리라고 할 수 있나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는 너무 다릅니다. 방송이 끝나고 며칠 후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 발언이 번역되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제 레스토랑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사람들, 심지어 프랑스 사람들까지도 저를 비난했어요. 레스토랑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제 이름을 검색하면 비난 글들만 나왔어요. 오만한 프랑스 셰프, 문화적 편견을 가진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때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한국에 와서 직접 체험해볼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공개 사과를 하고 한국 음식 문화를 제대로 배워보라는 제안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왜 제가 그런 굴욕을 당해야 하나요? 저는 프랑스 최고의 셰프 중 한 명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심각했어요.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한국에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를 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사태가 진정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억지로 하는 일이었죠.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제 솔직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이거였어요. 빨리 형식적으로 사과하고 체험 프로그램 몇 개 참여한 다음에 파리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잊어버리자. 그때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김치 한 입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도 몰랐어요. 정말 오만한 생각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문화원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이 모든 게 쇼라고 생각했거든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처음 맡은 한국의 공기가 기억나요. 뭔가 다른 냄새가 났어요. 향신료 냄새, 발효 냄새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는 그 냄새가 불쾌했어요. 역시 김치 나라답다고 생각했죠. 호텔로 가는 길에 문화원 직원이 일정을 설명해줬어요. 김치 공장 견학, 전통시장 방문, 한복 체험, 그리고 충청도 시골 마을 체험까지. 정말 지루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일주일만 참으면 돼. 형식적으로 체험하고 카메라 앞에서 몇 마디 하면 끝이야. 그리고 파리로 돌아가서 원래 생활을 하면 돼.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제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특히 충청도에서 만날 그 할머니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아침이 왔어요. 문화원에서 준비한 일정표를 보니 정말 빼곡했어요. 김치 공장 견학부터 시작해서 전통시장 방문, 한식 요리 체험까지. 마치 관광객용 패키지 여행 같았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외곽에 있는 김치 공장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쇼야.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지. 진짜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보여주지 않을 거야. 공장에 도착해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직원들이 모두 위생복을 입고 있었고 시설도 최신식이었어요. 프랑스의 어떤 식품 공장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공장장이 김치 제조 과정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배추 선별부터 시작해서 절임, 양념, 발효까지 모든 과정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온도, 습도, 발효 시간까지 모든 게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만들어도 결국 썩은 채소 아니야? 하지만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메라가 계속 저를 찍고 있었거든요. 김치의 영양학적 효능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유산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다고 했어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식품이라고 강조했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마케팅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식 시간이 왔을 때 정말 곤란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김치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 김치를 입에 넣었어요. 신맛과 매운맛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표정 관리를 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맛있다고 말해야 하는데 솔직히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았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복잡한 맛이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섬세함과는 정반대였죠. 다음 일정은 전통시장 방문이었어요. 광장시장에 갔는데 정말 시끄럽고 복잡했어요. 온갖 냄새가 섞여서 나는 곳이었어요. 특히 젓갈이나 발효 음식들의 냄새가 강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저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셰프라고 소개받으니까 김치 맛을 보라고 권했어요. 여러 종류의 김치를 맛보게 됐는데 솔직히 구별이 안 갔어요. 한복 체험도 했어요.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어색했어요. 이런 퍼포먼스가 뭔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그냥 관광객 놀이 같았어요. 한식 요리 체험 시간에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요. 요리사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설명해줬어요. 김치가 익을수록 맛이 깊어진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정말 지쳤어요. 하루 종일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체험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언제까지 이런 쇼를 해야 하나 싶었어요. 문화원 직원이 내일은 충청도 시골 마을로 간다고 했어요. 전통적인 김장 체험을 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다른 쇼가 기다리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파리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견디고 있다고 답했어요.
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동료 중 한 명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미카엘, 혹시 김치 맛에 빠진 거 아니야? 저는 펄쩍 뛰면서 말했어요. 말도 안 돼.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내 입맛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을 하면서도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봤던 것들이 생각과는 달랐거든요. 특히 김치 공장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김치는 여전히 제 취향이 아니었고 한국 음식 문화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내일도 그냥 형식적으로 체험하고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틀만 더 견디면 돼. 충청도 체험하고 공식 사과 영상 찍으면 끝이야. 그럼 파리로 돌아가서 원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내일 충청도에서 만날 할머니 한 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할머니가 손수 담그신 김치 한 입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침 일찍 충청도로 출발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파리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김순자 할머니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75살이시라고 했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셨어요.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사신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김장을 담가 오셨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할머니의 김치 솜씨를 인정한다고 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할머니의 집은 정말 전통적인 한옥이었어요. 마당이 넓고 장독대가 있었어요. 그 장독대에는 여러 가지 장류와 김치가 발효되고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처음에는 그 냄새가 불쾌했어요. 온갖 발효 냄새가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이게 우리 집 냄새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할머니가 김장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배추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배추 하나하나를 만져보시면서 좋은 배추를 골라내셨어요. 정말 꼼꼼하셨어요. 배추를 절이는 과정도 신중했어요. 소금물의 농도부터 절이는 시간까지 모든 게 정확했어요. 수십 년간 쌓인 경험이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손놀림이 정말 능숙했어요. 양념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등을 정확한 비율로 섞으셨어요. 그런데 저울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눈짐작과 손의 감각으로 하셨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리는 정확한 레시피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맛있어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찔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김치를 버무리는 과정에 저도 참여하게 됐어요. 할머니가 직접 손을 잡고 가르쳐 주셨어요. 배추잎 하나하나에 양념이 골고루 발라지도록 조심스럽게 했어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할머니의 손은 정말 거칠었어요.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 생긴 굳은 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김치를 만지는 손길은 정말 부드러웠어요. 마치 아기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김치를 담그면서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었을 때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면서 김치로 끼니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특히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쌀이 없어서 김치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김치 덕분에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감사해 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가족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정성이라고 하셨어요. 힘들 때마다 김치 맛을 생각하면서 버텼다고 하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김치찌개를 대접해 주셨어요. 정말 진한 국물 맛이었어요. 김치의 신맛과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잘 어울렸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가 계속 김치를 권하셨어요.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하시면서 다양한 김치들을 주셨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져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구경했어요. 다른 집들의 장독대도 보고 마을 사람들과도 인사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봤어요. 프랑스에서 온 셰프라고 하니까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할머니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자랑하더라고요. 해가 지면서 하루 일정이 끝나갈 무렵 할머니가 저에게 특별한 김치를 내주셨어요. 3년 전에 담근 묵은지였어요. 정말 깊은 맛이 날 거라고 하시면서 꼭 먹어보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그 묵은지 한 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할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그 김치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내주신 묵은지를 받아들었어요. 정말 깊은 색깔이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발효되면서 만들어진 색이었죠. 냄새도 처음 맡는 김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김치는 제가 특별히 아껴두던 거예요. 정말 맛있을 거니까 천천히 드셔보세요. 할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소중한 걸 나눠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조심스럽게 묵은지를 입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익숙한 신맛과 매운맛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뭔가 다른 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복잡하고 깊은 맛이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서 먹었던 음식의 맛이었어요.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수프의 맛과 비슷한 뭔가가 있었어요. 정말 오래된 기억이었죠. 제 외할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는 여름 휴가 때마다 외할머니 집에 갔었어요. 외할머니는 항상 특별한 수프를 끓여주셨어요. 양배추를 오랫동안 끓인 수프였죠. 그 수프는 정말 독특한 맛이었어요. 시큼하면서도 달콤하고 깊은 맛이 있었어요. 어린 제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었지만 외할머니가 워낙 정성스럽게 끓여주셔서 억지로 먹곤 했어요. 외할머니는 그 수프를 만들 때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카엘, 이 수프에는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맛있어져. 언젠가는 이 맛을 그리워할 날이 올 거야.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수프 맛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묵은지를 먹으면서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지는 맛,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복잡한 풍미,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스럽게 만든 마음이 느껴졌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물 몇 방울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졌어요. 할머니가 놀라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왜 우세요? 혹시 너무 매워서 그런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매워서가 아니었어요. 이 맛이 제게 정말 소중한 기억을 불러일으켜준 거였어요.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음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가끔 우리를 울게 만들기도 해요.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기도 하고요. 저는 할머니에게 외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어릴 때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수프 이야기, 그리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맛을 잊으려고 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음식에는 만든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먹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요. 그래서 할머니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김치를 단순한 음식으로만 봤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김치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발효되어 만들어진 무엇인가였어요.
할머니가 또 다른 묵은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이건 5년 된 거예요. 더 깊은 맛이 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이 열려 있었거든요. 5년 된 묵은지는 정말 놀라운 맛이었어요. 처음 맛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신맛은 부드러워지고 감칠맛은 더 깊어졌어요. 마치 와인이 숙성되면서 맛이 변하는 것과 비슷했어요. 저는 그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김치를 단순히 썩은 채소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건 정말 예술품이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좋은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게 음식의 힘이에요. 제가 평생 김치를 담가온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김치에 대해 정말 나쁜 말을 했어요.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겠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김치는 우리의 마음이고 정성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날 저녁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여러 가지 김치들을 맛봤어요. 모든 김치마다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건 아들을 생각하며 담갔고, 어떤 건 손자를 위해 담갔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김치 하나하나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김치 맛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온돌방에서 자는 게 처음이었는데 정말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이불까지 챙겨주시면서 편안히 주무시라고 하셨어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와서는 그냥 형식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이 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김치에 대한 생각이 180도 바뀌었어요. 외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어요. 할머니의 묵은지를 먹으면서 외할머니의 수프가 생각났던 것처럼 음식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힘 말이에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서울로 돌아가면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갓 담근 김치와 어제 먹었던 묵은지, 그리고 김치전까지. 정말 푸짐한 상차림이었어요.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식사였죠. 아침을 먹으면서 할머니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치가 할머니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잘 알 수 있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 자체였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전쟁 때도 김치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쌀이 없어도 김치만 있으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김치는 할머니에게 생존의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키울 때도 김치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영양가도 높고 보관도 오래되니까 든든한 반찬이었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살림에 정말 소중한 음식이었던 거죠. 할머니가 특별히 아끼시는 김치독을 보여주셨어요. 할머니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독이라고 하셨어요. 벌써 100년이 넘은 독이었는데 아직도 김치를 담그는데 사용하고 계셨어요. 그 독에서 나는 김치가 가장 맛있다고 하셨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미생물들이 있어서 발효가 더 잘 된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할머니부터 이어져 내려온 맛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김치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이고 전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1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맛과 정성이 담겨 있는 거였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정말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원한다면 김치 담그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감격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가족의 비법을 전수해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런 소중한 걸 나눠주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셨어요. 진심으로 배우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르쳐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의 마음이 바뀐 걸 보시고 진심을 알아주신 거였어요. 저는 할머니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프랑스 사람이 동양식으로 절을 한 거예요. 할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김치에 대해 정말 무례한 말을 했어요. 이제야 김치가 얼마나 소중한 음식인지 알겠어요. 이 음식이 저를 바꿨어요.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세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앞으로는 김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알려주세요. 김치가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말이에요. 저는 할머니께 약속드렸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김치의 진짜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김치 담그는 법을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특별한 김치를 포장해 주셨어요. 프랑스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밀봉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김치 담그는 법을 적은 메모도 주셨어요. 할머니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거였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빨리 끝내고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더 머물고 싶어졌어요. 문화원 직원들도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의 어색하고 억지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할머니가 포장해 주신 김치를 먹어봤어요. 여전히 그 깊은 맛이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공식 사과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치에 대해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 요리와 김치를 융합한 새로운 요리도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내일은 방송국에 가서 공식 사과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었어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하고 싶었어요. 할머니께 배운 그 진심으로 말이에요. 잠들기 전에 할머니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얼굴도 함께 떠올랐어요. 두 할머니 모두 저에게 음식을 통해 사랑을 전해주신 분들이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방송국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떨림이었어요. 형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방송국에 도착해서 스태프들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의 변화를 알아봤어요.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경직된 모습이 아니었어요. 촬영 전에 저는 준비해온 메모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 김치를 맛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에 대해 적어놓은 것들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어요. 이전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촬영이 시작되고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엘 바르텔입니다. 얼마 전 프랑스 방송에서 김치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한 셰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김치를 단순히 썩은 채소라고 말했습니다.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충청도의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손수 담그신 김치를 맛보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김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발효된 예술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다시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묵은지를 먹으면서 외할머니를 떠올렸던 그 순간,
음식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던 그 순간이 생생했어요. 김치에는 한국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한 저장 기술, 영양을 보존하는 발효 과학,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의 자부심 때문에 다른 나라 음식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요리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은 모두 소중합니다. 특히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신 김순자 할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촬영 중간에 스태프 한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앞으로 김치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서 김치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레스토랑에서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들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프랑스 요리와 김치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맛을 창조하고 싶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김치에 대한 연구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발효과학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김치의 건강 효능도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방송국 직원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계획했던 형식적인 사과와는 완전히 다른 영상이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바랐어요. 김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방송국을 나오면서 저는 정말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방송 촬영을 마쳤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제 진짜 김치 전도사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프랑스에 가서도 김치의 좋은 점을 많이 알려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약속드렸어요. 프랑스에서 김치 연구소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머니를 프랑스로 초대해서 제가 만든 김치를 맛보여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파리에 있는 동료들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제 변화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에게 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할머니와의 만남, 묵은지를 맛봤던 순간,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 개발, 발효 음식에 대한 연구, 그리고 김치 연구소 설립까지. 정말 구체적인 계획들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더 머물면서 김치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었어요. 문화원에서 저의 결정을 듣고 정말 놀라워했어요. 처음 계획은 일주일 체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장기 체류를 원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김치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프랑스 요리 기법과 한국 전통 발효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말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제 계획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원을 약속해줬어요. 정말 든든한 후원자들이 생긴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께도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언제든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전통 김치 제조법을 연구소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약속드렸어요. 파리에 있는 제 레스토랑은 매니저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당분간은 한국에서 연구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제 결정을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연구소 설립 준비를 위해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을 방문했어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한국식품연구원 등에서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든든한 파트너들이었어요. 특히 발효 미생물 연구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효식품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어요. 연구소 위치도 정했어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작은 건물을 임대해서 연구실과 시험 주방을 만들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전통 방식과 현대 과학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김치의 발효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온도와 습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연구하기로 했어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김치와 프랑스 요리의 융합이었어요.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소스 개발, 김치 발효 기법을 응용한 다른 채소 요리 등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제 가족들도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아내와 두 아이들에게 한국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김순자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특별한 분이거든요. 가족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아이들이 김치를 처음 맛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 김치를 맛봤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제 변화에 정말 놀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이 더 좋다고 했어요. 진심으로 무언가에 열정을 쏟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했어요. 할머니와 제 가족이 만난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김치전을 부쳐주셨는데 아이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아빠는 이제 김치 아저씨야. 김치를 연구하고 김치의 좋은 점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할 거야. 아이들이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박수를 쳐줬어요. 연구소 개소식 날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들, 대학교 교수들, 요리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김순자 할머니도 오셨어요. 개소식에서 저는 연구소의 목표를 발표했어요. 김치의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하고 세계인들이 김치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전통 방식을 보존하고 전승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할머니가 축사를 해주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김치가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았고 가족들도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연구소를 운영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어요. 김치의 유산균 분석, 발효 과정의 과학적 해석, 그리고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법 개발까지 정말 보람찬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김치와 프랑스 요리의 융합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뒀어요.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소스들이 프랑스 요리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전통 프랑스 요리에 한국의 발효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와는 이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할머니 댁에 가서 새로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할머니의 지혜는 정말 끝이 없어 보여요.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시길 이제 진짜 김치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김치를 혐오하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제 아이들도 이제 김치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는 최고라고 하면서 매번 더 달라고 해요.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도 늘고 있어요. 정말 한국 아이들이 된 것 같아요. 아내도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김치를 만들어요. 가족 모두가 김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개발한 김치 제품들이 유럽으로 수출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개발한 김치 소스가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들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유럽 언론에서도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김치를 혐오하던 프랑스 셰프가 김치 전도사가 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여러 방송과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프랑스 국영방송에서 한 것이었어요. 1년 전 김치를 비난했던 그 방송국에서 다시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김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말이에요. 그 방송에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특히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어요.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방송 후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김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리에 있는 한국 식당들이 갑자기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제 옛 동료들도 한국에 놀러 왔어요. 모두들 제 변화에 놀라면서도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치의 맛에 감탄하면서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제게 한국 음식 홍보대사 자격을 주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김치 연구소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더 많은 연구원들이 합류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시작했어요.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발효 음식들에 대한 연구도 확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김치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시작했어요. 국제적인 의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김치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찾도록 하고 싶어요. 할머니께서는 이제 연구소의 고문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전통 방식의 귀중한 지식을 젊은 연구원들에게 전수해주고 계세요. 할머니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순간들이 정말 소중해요. 요즘 저는 김치 박물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어요. 김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과학적 우수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제는 할머니와 함께 김장을 했어요. 이제 저도 제법 능숙하게 김치를 담글 수 있어요. 할머니가 제 솜씨를 보시면서 정말 많이 늘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김장을 하면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카엘, 당신도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김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한국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답했어요. 할머니, 저는 한국에서 절여졌어요. 김치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맛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올해 말에는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예정이에요. 정말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나라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으니까요. 가족들도 모두 한국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김치 없는 식사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해요. 정말 한국 아이들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출간한 저의 자서전 제목은 김치에게 배운 사랑이에요. 제 인생을 바꿔준 김치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어요. 벌써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서전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어요. 이건 절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간을 절여 넣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연구소에서 새로운 김치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재료들과 김치를 융합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점심시간에는 할머니가 보내주신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여전히 그 깊은 맛이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져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운명이었어요. 김치가 저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발효된 건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발효되어 더 깊고 풍부해졌어요. 편견과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과 사랑이 자리 잡았어요. 김치를 혐오하던 그 프랑스 셰프는 이제 없어요. 대신 김치를 사랑하고 김치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한국 사람 미카엘이 있을 뿐이에요. 내일도 할머니를 뵈러 갈 예정이에요. 새로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할머니의 지혜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제 연구와 요리에 담아낼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절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은 맛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께 배운 그 사랑으로 말이에요.